어디지? 혹시 못 받았어요? 그래요? A 잡식이었나? 네. 아, 생각해보니까 오늘 학교 안 갔겠네? 니네 저기 그 오늘 수능 날이라서. 내년에도 학교는 안 갈 거예요. 딴 학교를 가겠지. 어? 7번부터 하면 되지. 11번까지. 숙제는 11번까지였어. 숙제는. 데일리는 내가 12번까지 했고. 오늘이 며칠이냐? 17일. 자, 다음에 데일리 한번 들어보자. 야, 그래도 거의 다 했다. 엄청 많이. 나도 알아. 한번 세상스럽게. 갑자기 볼펜으로 바뀌었네. 저도 장난. 도식환 혹시 얼마나 했냐 니네들? 아직 안 했어? 저기 생민이. 그래? 서현이는? 사과 사고 4번? 아니요. 아 교과서 4번? 아. 그 저기 뭐야 오늘 내가 테스트 볼 거라고 얘기했었지? 안 했어? 그래? 그럼 지금 말할게. 이번 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모든 반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타임에 있는 학생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질문을 좀 받아주고요. 그리고 질문이 끝나면은 질문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어법이 됐든 내용이 됐든. 그래서 대답 못하면 아마 저랑 같이 퇴근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요? 그게 시험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사실 테스트 보고 자시고 할 게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취지는 그거예요. 취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막 제대로 못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는지 점검해 보기 위한 거죠. 근데 점검한다라고만 말해버리면 니네가 대충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강제성을 준 거예요. 최근에 가장 빨리 간 마지막 타임이 어제 애들이거든요. 11시 40분. 제일 일찍 갔어요. 네? 어제 취업부 1학년. 근데 걔네가 일찍 간 게 걔네가 잘해서 일찍 간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 그 밤에 저기 면접이 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애들 일찍 보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금요일날 다시 시험 가요. 그렇다고요. 아니 일찍 간 사람도 있어요. 일찍 간 사람도. 사람 일찍 가는 거죠. 뭐 물어보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이제 뭐 기글의 주제문이 어디냐. 이 내용을 한번 니네가 한 줄로 요약해봐라. 여기서 어법적으로 왜 얘는 되냐, 왜 얘는 안 되냐, 논리적으로 말해봐라. 뭐 그냥 그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테스트 번호 다 집어넣으시고요. 12번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12번. 자, 오늘 태영이가 안 왔으니까 진도 많이 나와야겠다.
자, 가봅시다. 12번. 바뀌어진 지 얼마나 남았더라? 비슷해. 비슷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했나요? 이 내용? 했어요? 아,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해석할 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One vivid example. 자, 한 생생한 예시라고 한 거 보니까 예시로서 시작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예시로 시작한다는 거는 대부분 뭔가 실험했거나 연구했거나 뭐 이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중요 내용은 후반부에 나옵니다. 알겠죠? 자, 게다가 34번 질문이니까 이제 빈칸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빈칸이 이제 들어갈 자리가 또 이제 뭐 주제가 되겠죠. 일단 한번 봅시다. 어떤 생생한 예시냐면 of how a market mindset can transform and undermine an institution. 어떻게 시장 사고 방식이라는 게 뭘까? 일단 체크해두고 can transform 변질시키고 and undermine 훼손시킬 수 있는가? on institution을요. institution은 관습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시장 사고 방식이 관습을 변질시키고 훼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생생한 예시가 있는데 그게 is given 주어진답니다. Dan Ariely라는 사람에 의해서요. 그 사람의 in his book Predictably Irrational 이라는 뭐 책이 있대요. 그래서 요 책에서 잘 다뤄진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소위 X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장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사고 방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 사고 방식이라는 게 관습을 해친대요. 그래서 시장 사고 방식이 관습을 해친다. 그럼 시장 사고 방식이 뭔지를 알아야겠고 얘가 왜 관습을 해치는지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책에 있다고 하니까 뒤에는 책 내용이 나와야겠네요. 가볼까요? He tells a story. 그는 이야기를 말해주는데 of a daycare center. daycare center가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한 한 이야기를 말해주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자, 그 어떤 daycare center냐면 that decided to fine parents. fine이 이렇게 동사로 쓰이면 벌금을 부과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부모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어린이집이래요. 그러면 어떤 부모한테 벌금을 주는 거냐면 who arrived late. 늦게 도착한 부모래요. 뭐 하는데 늦게 도착했어? To pick up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고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근데 늦게 도착한 부모가 있겠죠. 그 부모한테 벌금 내라고 해요. 벌금. 자, 근데 그 벌금을 내라는 게 취지가 뭐였겠느냐는 거야. 그 취지가 in the hope. 뭐를 바래서, 뭐를 희망해서인데 that is 이러한 것이란 건 뭡니까? 그러니까 늦게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would discourage them from doing so.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막게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라는 녀석입니다. A가 B 하는 걸 못하게 하다, 막다 이런 뜻이죠. 이 시리즈 되게 많잖아요. stop도 있고요, keep도 있고, 그렇죠? 못하게 하다, 뭐 block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방해하다라는 시리즈로서 우리가 imped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impede.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약간 어찌 보면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팁이라고 생각하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저는요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여기 문장까지 딱 보고 뭘 파악했냐면요. 아, 이거 늦게 자녀들을 데리러 온 부모한테 벌금 이거 내게끔 했는데 이거 잘 안 됐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보고 알았어요.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난 어떻게 알았어요? 난 여기까지 읽고 딱 알았어요. 지금 여기에 그런 내용 나왔나요?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뭡니까? 그 책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시장 사고 방식이 어떤 관습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게 일단 이 글의 소재이자 주제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예시로서 어린이집 얘기가 나온 거잖아. 근데 어린이집에 애를 늦게 데리러 온 부모한테 벌금 내는 제도를 새롭게 만든 거야, 어린이집에서. 근데 그걸 어떤 취지로 만든 거다? 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었다는 거잖아. 근데 결국에 이게 잘 안 됐을 거라고. 나는 근데 그 내용을 길을 안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딱 한 단어 보고 알았어요. 그게 뭐냐? 문제.
전 이걸 보고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거 잠깐만 이제 어법을 설명할 건데 이 어법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어법은 어법 문제를 풀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 파악하라고 설명드리는 어법입니다. 가정법인데요. 우리가 흔히 중딩 때 배우는 가정법은 뭐였냐면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나눠서 뭐 if 주어 동사 뭐 어쩌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가정법이라는 걸 해석할 때입니다. 해석할 때. 이 would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would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요. 할 텐데요. 뭐뭐 할 텐데.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실 중학생 때 배웠어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라고 우리 분명히 배웠다고 중딩 때. 그럼 얘들아, 뭐뭐 할 텐데라는 말은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딩 때 배우는 가정법의 개념은요. 내가 보통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가정법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 그럼 199명은 if 또는 만약에 이렇게 말해요. 다 if로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if 있어요? if 있어? 없잖아. 근데 이거 would 뭔지 알아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야, 가정법.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말하는 건데 가정법의 본체는요. if가 아니에요.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조동사의 과거형. 왜 조동사의 과거형이 가정법의 본체냐라고 말하려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만 말하는 겁니다. 조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조동사든지. 그러니까 조동사를 쓰는 이유는요 추측하려고 쓰는 거예요. 추측하려고. 근데 거기서 조동사의 현재형 시리즈들이 있죠. 뭐 can이나 will이나 이런 애들. 그리고 과거형 시리즈가 있죠. should, would, could, might들. 그러면은 과거형으로 갈수록 이제 추측성이 굉장히 약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이 현실성이 없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현실성이 없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상상하고 가정하고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가정법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조동사의 과거형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would라는 녀석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뭐뭐 할 텐데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됐다, 잘 안 했다, 안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법을 표현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사회적 비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죠. 돌려까기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가정법을 해요. 보통 우리가 중2 때 배우는 가정법은 가정법 배우고 같이 따라오는 녀석이 있죠. 뭡니까?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뭐 as 주어 동사하면서 배우죠. 여러분 직설법이란 건 뭐겠습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건 뭐냐면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다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민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 네가 만약에 한 6등급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설법은 뭐냐면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이거 공부 그따구로 하니까 6등급 받지. 이게 직설법이야. 이게 직설법. 오해하지 마. 예시예요. 자, 가정법은 뭐냐? 야, 네가 어제 저기 PC방 안 가고 독서실 갔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잘 안 됐네. 돌려가는 거죠. 이게 가정법이거든. 됐어? 근데 그럼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독서실에 갔다면 그러면은 좀 더 나은 결과를 받았을 텐데. 그럼 좀 더 나은 결과를 못 받았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가정법은요. 그럼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사실은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단순히 우드가 그들이 이거 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희망에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막아줬을 텐데라고 해석하라고요. 그럼 실제로는 뭐예요? 못 막았다는 거예요. 못 막았다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뭔데요? 지각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지각하는 거. 지각하는 거를 막게 하려는 취지에서 그랬다며. 근데 실제로는 뭐야? 지각하는 걸 못 막았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너네가 정시반 수업을 들을 때도 이런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우드 하나만 제대로 했을 때도 뒷내용이 예상이 벌써 되죠. 이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구나. 근데 잘 안 됐겠네. 왜? 우드 나왔으니까. 바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이어서 한번 볼게. In fact, 사실은 the exact opposite happened. 정반대의 일이 발생했대요. 정확히 반대의 일이 발생했답니다.
before the imposition of fine. imposition은요, impose의 명사형이거든. impose란 단어가 뭐냐? 동사고. 부과하다라는 뜻이야. 부과하다. 벌금의 부과가 되겠죠. 그러면 벌금 부과 전에 parents felt guilty.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꼈었대. About arriving late. 그러니까 늦게 도착하는 거에 대해서 아유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었다고. 그 전에는. 그리고 guilt was effective. 그 죄책감이 효과적이었다는 거야. In ensuring. 확실히 하는 데 있어서. 뭐를? That only a few did so. 그러니까 오로지 소수에게만 극소수거든요. only a few. 그러니까 극소수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극소수가 그렇게 하도록 확실히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지각하는 거야, 지각하는 거. 그래서 극소수만이 지각을 하는 걸 확실하게 해줬대요. 즉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대부분은 지각을 안 하게 해줬다는 거겠죠. 뭐가? 죄책감. 됐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효과적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다음 내용 보자면 Once a fine was introduced. 자, 그러나 일단 벌금이 도입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대절이야처럼 보이는데 대절이야가 뭔데? In the minds of the parents. 부모들의 마음속에서 the entire scenario. 전체 시나리오가 was changed. 바뀐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죠? Social contract에서요. market contract로 바뀌게 된 거야. 원이 가리키는 건 contract예요. contract는 계약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회적 계약에서 시장 계약으로 바뀌었대요. 자, 여기서 시장 얘기 나왔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 사고방식이 관습을 해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렇죠? 자, 그 얘기를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상의를 해보기 위해서 써보자면 도입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 사고방식이 뭐랍니까? 관습에 피해를 끼친다. 됐어요? 관습을 훼손시킨다고 했잖아. 이게 피해라고 안 할게요. 관습을 훼손한다고 했죠. 정확하게. 관습을 훼손시킨다고 했어. 근데 이게 뭐냐고. 시장 사고방식이 뭐냐고. 쉽게 말하면 시장 사고방식이라는 거는요. 자본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돈으로서 뭔가를 하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됐어? 그전에는 약간 약간 인간미 이런 게 있었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그걸 대놓고 말하진 않아. 대놓고 말하진 않겠지. 이제 또 우리 서연이가 이제 또 거기 어린이집을 하시니까 알겠지만 부모가 늦게 올 수도 있거든요. 가끔씩. 그럼 늦게 오면은 어린이집에서 어머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뒤질래요? 뭐 이러겠어요? 어린이집에서? 안 그러잖아. 안 그러고 아유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하겠죠. 아유 오늘은 좀 바쁘셨나 봐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알잖아. 이게 딱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 내가 늦게 와서 이 선생님이 우리 애를 많이 붙들고 있었겠다. 힘드셨겠다. 죄책감이 들잖아.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오랫동안 붙들고 계셔서 아우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이게 뭐야? 관습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계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사회적 계약.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계약이란 건 뭡니까? 관습이야. 관습. 됐어? 야 사회적 계약이라는 게 뭔데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암묵적인 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관습 아니에요? 이해되죠? 뭐 말인지? 근데 이게 뭐로 간 거야? 시장 관습으로 가게 되니까 시장 계약으로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벌금 내라고 했으니까 자 늦게 도착했어. 그래갖고 아유 어머님 저기 올해 저희가 좀 얘 오래 붙잡고 있었는데 다음엔 좀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벌금 낼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죄책감이 들겠냐? 안 들겠지 부모 입장에서는. 왜? 나 돈 냈잖아. 니네가 요구하는데도 돈 냈잖아. 근데 왜 따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습을 해쳐버린 거야. 이 죄책감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사실 지문 다 끝난 거예요. 읽어볼게요. Essentially 근본적으로 they were paying for the center. 그들은 어린이집에다가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겠죠. To look after their children after hours. 방과 후에 그들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요. 됐어요? 이거에 대해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내용. Some parents thought it worth the price. 일부 부모들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것이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값어치라는 게 뭐냐면은 위에서 말했잖아.
아니 우리 방과후 비용 내고 있잖아. 그럼 그게 조금 우리가 늦는 거 그때까지 애 잘 붙들고 있는 게 포함된 비용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조금 늦었다고 왜 나한테 따져? 돈 냈잖아.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죠? 그리고 the rate of late arrivals increased. 그리고 늦은 도착의 비율이 증가하게 됐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한 거였는데 유지는커녕 오히려 지각의 비중이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정반대 일이 발생했다고 아까 초반에 나왔었죠. Significantly 중요하게는 was the center abandoned the fines. 자 어린이집이 그 벌금 제도를 이제 abandon 버렸대요. 이제 단념했어. 그리고 went back 돌아갔대 to the previous arrangement. 이전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이제 안 먹히잖아. 우리의 취지가 다 벗어났잖아. 아, 안 되겠다. 이거 벌금제도 도입하니까 오히려 부모들이 많이 늦는다. 우리 다시 예전처럼 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Late arrivals remained. 늦은 도착이 remained. 어떻게 남아 있었냐? At the higher. 그러니까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었대요. 다시 돌아갔는데. 그 높은 수준이 어느 거냐? They had reached during the period of the fine. 벌금 기간 동안에 그것들이 도달했었던 높은 수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늦은 그 도착이에요. 지각이에요. 지각. 그러니까 지각이 이 기간에 도달했었던 수준이 있잖아요. 증가했다 했잖아. 지각 비율이. 근데 그 수준으로 그냥 남아 있었다는 거야. 즉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바꿔봤자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관습이 헤쳐진 거네요. 그렇죠? 아니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원상복구가 됐어. 그러면은 관습을 해쳤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원상복구가 됐으니까. 근데 시장 그 마인드로 했다가 다시 사회적 계약으로 돌아가니까 이 사회적 계약이 안 먹히게 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장 사고방식이 관습을 훼손한다라는 건 결국 정리하자면 뭡니까? 너무 뭔가 이 시장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 금전적이고 이해관계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일종의 사회적 정 같은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룰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용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자 13번은 또 11월 35번이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기존 문제가 이제 흐름상 어색한 거 고르는 문제거든요. 가볼게요. There is a pervasive idea. pervasive 하면은요 널리 만연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연해 있는 아이디어가 있대. 그게 어디에서? In Western culture. 서구권 문화에는 만연해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어떤 거냐? 대절 이하라는 생각이에요. Humans are essentially rational.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이고요. Skillfully, 능숙하게 sorting facts, 사실을 가려낸대요. From fiction, 뭐랑? 이 허구랑, 그러니까 허구랑 사실을 딱 놨을 때 사실을 잘 구별해낸답니다. 그리고 ultimately, 궁극적으로 arriving at timeless truths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끝없는 진리에 도달한다 라는 이런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라는 거죠.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인간은 본능에 따르는 동물이 아니고 정말 항상 근본적으로 일단 이성적이야. 태어날 때부터 이성적이고 사실과 허구를 잘 구별지을 수 있고 세상에 대한 어떤 진리, 영원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약간 통념 느낌 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however 같은 거를 이제 찾아보면 좋을 텐데 일단 however가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뒤를 봤을 때 일단 conversely는 보여요. conversely. 일단 내용은 아직 모르니까 더 볼게요. This line of thinking. 이러한 사고방식이 holds that. 여기서 hold가 주장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사고방식이 대절이야를 주장합니다. Humans follow the rules of logic. 인간은 논리의 규정을 따르고요. Calculate probability accurately. 자, 그래서 그 어떤 가능성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요. And make decisions. 결정을 내린답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 어떤 세상이 아닌데? 그 수식 관계가 잘못됐네요. 여기 대신 decisions 꾸며주는 거예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복수형이잖아, 복수형. R잖아. 자, 어떤 결정이냐? That are perfectly informed by all available information.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 완벽하게 정보를 갖추게 된 결정. 됐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란 건 뭡니까? 어떤 근거, 어떤 판단을 근거로 해갖고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인간은요 논리적 규칙을 따르고요 가능성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뭔가 전부 다 어떤 정보에 입각해서 세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을 한대요.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사람이 100% 맨날 이성적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문과 당황해야 돼요. 시인들 당황해야 돼. 말이 안 되죠. Conversely 나왔네요. 이와 반대로 failures to make effective and well-informed decisions. 자, 효과적이고 정보가 잘 갖춰져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실패는 are often attributed. 자, 우리가 보통 attribute 하면은요, attribute A to B로 많이 씁니다. 정말 중요한 수거거든요. 그래서 이 attribute가 탓으로 돌리다거든요. 그러니까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해요. 그래서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또는 근데 attribute는요 원래 긍정 부정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탓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말이잖아. 근데 이제 탓이라는 단어 말고요 덕이라는 뜻의 긍정적인 의미도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그 실패가 보통은 어디로 탓으로 돌려지냐면요 to failures of human reasoning. 그러니까 인간의 추론의 실패로 탓으로 돌려지는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resulting say 하고 나와있죠. 이 say가 말하자면 이런 뜻이야. 말하자면이 뭐야?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알겠죠? 자, 말하자면 resulting from psychological disorders or cognitive biases랍니다. 심리적 장애나 아니면 인지적 편견에서 비롯된다고요. 자, result from 또 나왔네? 우리 지난번 시험에서 우리를 기억했다. result from. 자,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result in, result from이야. 먼저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result in은 앞에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고요. result from은 반대로 나와요. 앞에 결과가 나오고 from 뒤에 원인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무슨 수학 공식 마냥 외워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도 이렇게 외운 적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result가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 무슨 뜻이야? 결과잖아. 그럼 얘가 동사로 쓰였으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결과가 나오다야. 결과가 나오다. 됐어? 내리다가 아니라 자동사예요. 뒤에 전치사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오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게 다 주어일 거 아니에요. 주어. 그럼 이 주어가 이 결과 안에서 이것 안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이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가 결과가 되는 거죠. 됐어? 근데 아래 건 어떠냐면요. 얘로부터 얘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로부터 결과가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result in이 뭐뭐를 뭐 유발하다, result from 뭐뭐에서 비롯되다 그냥 단어 외우듯이 하니까 우리가 안 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자고.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안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여기 안에서 여기에서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아 얘가 원인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resulting from하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심리적 장애나 인지적 편견에서 결과가 나온다고요. 여기에서 비롯된다고요. 되니? 자, 그러면은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까지 나오는 거, 여기 conversely 앞부분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이다. 그냥 이거예요. 그렇게 서구권 문화에서 생각을 한대. 자, 근데 그와 반대로 효과적이고 정보를 잘 갖춘 판단을 내리는데 실패를 했어. 즉 이성적인 결정을 못 내린 거야. 그죠? 그럼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심리적 장애라든가 아니면 인지적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와 같은 인간의 추론 능력에서의 실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탓을 돌린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converse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 이거 이렇게 이해하는데 혹시 이해 못할까 봐 제가 설명을 해볼게. 초반부에 우리가 한 두세 문장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구권 문화의 사상, 인간에 대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상이에요. 인간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은 언제나 이성적이야. 이거거든? 이거잖아. 서구권 문화에서 생각하는 거. 근데 여기서 반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아닌데? 사람들 감정적일 때도 있는데? 그렇게 반박하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됐어? 그러니까 이 말이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방금 말한 게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닌데? 인간이 항상 이성적인 게 아닌데? 감정적일 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반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conversed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럼 반대로 이성적이지 못한 건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건 뭡니까? 심리적 장애나 인지적 편견과 같은 인간 추론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거야. 이걸로 탓을 돌린다는 거야. 즉, 아니야. 야, 그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이성적이야. 원래 이성적인데 왜 감정적인 게 되는 거냐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 이성적이야. 알겠지? 감정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이런 게 아니야. 인간은 원래 이성적이야. 하지만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이성적 판단을 못 내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결국에 이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반박을 한 게 뭡니까? 어떤 이제 심리적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추론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추론 능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인간의 사고 능력이라고 할게요. 추론이라고 하면 조금 와닿지 않을까? 사고 능력이 고장 날 때가 있어. 그건 뭐다? 뭐 예를 들면 저런 거야. 뭐 심리 장애나 그러니까 고장 날 때가 있어. 심리 장애라든가 또 뭐였냐? 인지 편견이라든가. 그럼 이 말 자체가 뭐예요? 고장 날 때도 있지. 그게 뭐라고? 이런 것 때문에 고장 날 때도 있어. 하지만 원래는 이성적이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돼요? 이게 서구권 문화의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상이랍니다. 그러면 이 글은 사실상 반전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사실상. In this picture, 자 이런 상황에서 whether we succeed or fail, 우리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는요, turns up 뭐로 판명나느냐? To be a matter, 문제로 판명난답니다. 그럼 어떤 문제로 판명나겠냐? 개개인의 사람들이 rational하고 intelligent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지적인지 아닌지의 문제인 것으로 판명난대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 저기 성공 실패 말하는 건 뭡니까? 이성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걸 성공과 실패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위에서 fail이라고 나온 표현은 뭡니까? failure라고 나온 건 뭐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데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게 뭐의 문제다? 개개인의 어떤 이성적이고 지적인지 아닌지. 여기서 5월 다시 생략된 거잖아요. 여기 왜 넣어놨습니까? 됐어요? 개개인이 이성적이고 지적인지 아닌지의 문제인 것으로 판명난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이네? 그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성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이성적이고 지적이지 못하네? 즉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럼 너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야. 생각하는데 실패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명이 난다는 거죠. And so 그래서 if you want to achieve better outcomes,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기를 원한다면요.
그 더 나은 결과가 뭡니까? Truer buildings better decisions. 즉 더 진실된 신념과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이런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we need to focus.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대요. On improving individual human reasoning. 개개인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러고 끝났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요, 얘들아 비판적인 글은 아니에요. 통념 반박이 아니었네요. 우리가 처음에 본 거랑은 다르게. 결국 이건 뭐냐면 아까 나왔다시피 서구권 문화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상을 그냥 설명한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다 이성적인 존재다. 근데 왜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할 때가 있느냐? 아니 사람들이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뭐 이제 어떤 이런 심리장애라든가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인지적인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할 때가 있는 거지. 사람들은 원래 이성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잘 내리려면은 그러면 개개인의 사고를 향상시켜야 돼. 개개인의 지적 능력이라든가 이성적인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어야 돼. 라고 그냥 주장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플러스 마이너스 유의 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 사람들의 사상이 그렇고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냥 주장하고 뭔가 설명을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통념 반박문제는 아니에요. 자, 다음 넘어갈 건데 좀만 쉬었다 합시다.